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에 한 모임에서 내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데 우리 당에서 나를 가끔 좌파라고 부른다.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면 왜 좌파가 되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더니 이 당에서 가끔 자신을 좌파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뭔가 억울함을 갖다가 비친 겁니다. 근데 정말 단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오 시장을 좌파라고 몰아붙였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약자와의 동행은 뭐 좌파나 우파 구별할 것 없이 모든 정파가 당연히 챙겨야 할 부분이니까요.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그 윤석열 정권도 이 약자와의 동행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해져요. 단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오 시장을 좌파로 몰아붙인 사람이 누구인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 시장이 단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가지고 그 좌파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게 아니라 오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만을 강조하는 바람에 그 좌파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이게 궁금해져요. 사실 오 시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가운데 최근 들어가지고 보수의 가치를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인물을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보수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세운 줄푸세라고 봅니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줄푸세만큼 보수의 정책 방향성을 단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이런 줄푸세를 목소리 높여 외친 적이 있나요? 저는 별로 이렇게 기억이 안 납니다. 오 시장은 그날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재명을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도자감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국민 절반 가까이가 대통령을 만들어 줄 뻔했다. 이재명 대표를 왜 지지하겠나? 국민들이 부글부글 하는 거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약자와의 동행을 안 해가지고 국민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가지고 국민들이 부글부글 해져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미워가지고, 약자와의 동행 안 해가지고 미워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오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부자와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면서 이게 민주당이 우리에게 덮어씌운 프레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부자와 기득권을 위한 정당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걸 벗기 위한 최우선의 방법이 약자와의 동행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부자와 기득권을 위한 정당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프레임을 씌웠는데 그 프레임을 벗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약자와의 동행을 주구장창 외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이 씌운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약자와의 동행 뭐 이런 것만 한다면은 결국은 저는 민주당에 계속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좀 봅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런 포장을 해가지고 내놓는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그걸 따라야 합니다. 절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찬성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더 강력한, 민주당이 내놓은 것보다 더 센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아예 그냥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보수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항상 그냥 민주당 따라하기만 되는 거고, 민주당이 휘둘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보수 이념에 입각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전국을 주도를 해야 되죠. 이슈를 갖다가 먼저 제시를 하고 그 이슈로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그 이슈 되고 있는 상속세라든지 부동산 그 종부세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걸 내놓고, 이런 걸 개편하겠다고 내놓고 당연히 이제 국민을 상대로 왜 바꿔야 하는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오히려 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는 걸 갖다가 강조를 해야죠. 근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해요.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표 때문에 그냥 어설픈 좌클릭 그런 어떤 그 정책인을 내놓고 신용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좌클릭 그 신용한 게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 전혀 없었잖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상속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상속세 이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저는 최근에 이렇게 말을 한 걸 못 봤습니다. 이 상속세라는 게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25년 동안 그 공제 기준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데 공제액 5억 원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5억 원 넘는 아파트 상속 받잖아요. 그럼 상속세 내야 돼요. 이제 상속세가 하도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세간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나이 70에 이르러서는, 70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그 집 같은 거, 부동산 같은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그 자식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조금씩 조금씩. 이런 얘기를 지금 세간에 막 돌고 있어요. 공견하는 이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종부세도 세게 때리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그 모은 돈으로 지방에 집 한두 채 더 샀다는 이유로 다주택자가 되어서 종부세 폭탄 맞고 적폐로 몰리는, 이게 말이 되나요? 또 오세훈 시장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까요?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조금만 제가 첨언을 좀 할게요. 단타 쳐가지고 막 돈 벌고 그런 투기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집 한두 채 더 사가지고 그걸 오랜 기간에 보유하고 뭐 재산세 꼬박꼬박 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적폐인가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집을 보유해가지고 집을 한두 채 더 사가지고 그걸 사다리 삼아가지고 계층 이동을 하려는 거죠. 근데 그게 죄인가요?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각종 세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위장이혼이라고 했잖아요. 위장이혼이요. 그 위장이혼이 실제로 상당 부분 많이 이게 실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 진짜 위장이혼을 갖다가 이렇게 조장하는 이런 것들 갖다가 보수 정당에서, 보수 정치권에서 바꾸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거 목소리를 못 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표 때문에. 그 오세훈 시장은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인기 있는 변호사로 TV에 출연하기도 했죠. 그렇게 얼굴을 알리고 어느 순간 유력 정치인이 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여러 차례 당선이 됐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그러니까 변호사가 된 이후로, 그 이후로 오랜 세월 기득권자로 저는 살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중상층 서민들의 마음을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보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왠지 추상적인 것에 매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오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왜 보수 정책이, 자신들이 내놓는 이 보수 정책이 왜 더 좋은 것인지, 왜 좋은 것인지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 들어가 있는 그 임대차 3법을 강행할 때 당시 국민의힘 소속의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잘못된 점을 갖다가 사자우로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수를 받았어요. 만약 윤희숙 의원 같은 인물이 국민의힘이 한 10명 정도만 돼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쉽게 민주당의 프레임에 빠지고 선거에서 패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참패를 했는데요. 상속세라든지 부동산 세제, 이걸 갖다 이슈화 삼아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상대로 제대로 설득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상속세 이런 거 한 가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슈를 가지고 만약에 선거에서 이렇게 붙었다면은 저는 그렇게 참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대한민국의 전체 어떤 유권자 성향을 봤을 때요, 그 보수 성향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고 그냥 그쪽 이재명 대표 그런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 욕하는 거, 그런 데만 너무 치우치고 정작 이런 어떤 이념적인 부분에서 이걸 갖다 놓친 부분, 이게 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